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이 부활되었습니다. 네 문항이 주어지고 고대 발표에 의하면 8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 문항당 15분 내지 20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자, 1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이 교과에서 출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미분 가능성, 미분 불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 시그마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로 그대로,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제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 시그마 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x라고 하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낸다 하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 x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연속이면서 x 제로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굳이 식으로 나타낸다면은 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여러분 편할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면은 사실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 x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x를 한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x이고 0보다 작으면 제로 되어버립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꼴이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x라고 하는 이런 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밑에 문제들이 보면은 여기에 부호를 바꾼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호 바꾼 것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볼게요. 시그마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기 때문에 y축에 관해 대칭이 되도록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낯선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저 함수에 대해서 대칭, 평행 이동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x라고 하면 시그마 x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는 제로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이런 식의 꼴입니다. 여전히 x의 제로에서 미분 불가능한 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그마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원점에 관해 대칭시킨 꼴입니다. 아니면 요놈을 그냥 y축에 관해 대칭시킨 꼴로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과서를 가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를 배웠다면은 지수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다룹니다. 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gx라는 함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x라는 것을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나를 x축으로 b,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을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꺾어진 점이 b1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hx는 봤더니 마이너스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을 x축으로 c만큼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gx, hx에 대해서 fx는 gx와 hx 각각 시그마를 취해서 함수 합성이에요. 그 fx가 세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도록. 자, 이미 이 함수들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요. 세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도록 하려면 BC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죠.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 저 문제 풀 때도 그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좌표축, y좌표축은 BC를 모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 B라고 하고요. C라고 놓고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이와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라는 함수 그래프는 나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b1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을 하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요 함수죠. 예, 요 놈이요. b1이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것은 봤더니 나를 x축으로 c, y축으로 2만큼 옮겼기 때문에 C2라는 점에 꺾어져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예, 이걸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시그마를 붙였기 때문에 시그마 gx라고 하면 0보다 작을 때는 제로가 되어버렸고 0보다 크거나 뜰 때는 이와 같이 되어서 지금 제가 그린 것이 시그마 gx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hx의 그래프라고 하면요,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이와 같이 오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시그마 h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수 그래프 그려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더하라고 했죠. 둘 더해줬더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얼마? b-1까지는 그대로 2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기울 1이 되는 직선이 되었고, b일 때는 2 더해서 3이 되었고요. 그 다음 c를 넘어서서 c 플러스 2까지는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것이 y equal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개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 잘 보세요. 선생님 P가 C보다 큰 경우로 했죠. 그럼 알았습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되려면 요점은 그냥 하는 수 없이 B-2 미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점도 하는 수 없이 C 플러스 2도 미분 불가능하다. 그런데 B와 C를 같게 해줘 버리면 내가 한 점으로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 둘, 3개입니다. 오케이, 답 끝났어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3점이 되도록 하는 BC 사이의 관계는 BC가 같으면 됩니다. 왜 그러니? 라고 물으면 시그마 x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알아보면 이와 같고, 이것의 평행 이동에 의해서 gx와 h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시그마 gx, 시그마 hx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과 같다. 따라서 y fx 그래프는 이와 같은 꼴이고, 그림으로 보여줘도 되고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생기려면 3개만 나오려면 BC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좀 생소한가요? 논술이기 때문에 그냥 길게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원리 개념을 아는 식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개념 기본 원리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의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gx라는 함수가 저와 같다. 그리고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x-a에다가 x-b에다가 이와 같은 곱으로 만들어져 있다. 두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도록, 그리고 f0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gx라고 하는 그래프 앞서 이미 그려봤으니까는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 감 잡았죠? 그려보겠습니다. 나 x좌표축이고요. 그리고 나 y좌표축이고, 그림 그릴 때는 침착하게 하십시오.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x 플러스 1이라고 넣으면 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꼴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1일 때 1 되도록 하는 점으로 가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gx의 그래프입니다. gx의 그래프요. 그 다음은 g-x라고 하면요, g-x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gx 그렸고, g-x라고 하면은 이것과 어떻게 y축에 가를 대칭시키면 되니까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점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그마 기호를 붙였으니까는 시그마 gx라고 하면 0보다 작을 때는 제로이고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이거 어떻게 논술 답할 때 한우 하면 그럼 여러 개 그리면 돼요. 자, 방금 제가 그린 것이 시그마 gx이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답해도 됩니까? 알아들으면 되니까는. 그 다음에 시그마 마이너스 gx는 나 그대로 0보다 크니까 그대로 오고 그대로 나 제로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래, 네가 바로 시그마 g 마이너스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이 둘을 더하고 그리고 1만큼 밑으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더해서 1만큼 밑으로 내렸더니 더해서 1인데 1만큼 내려왔던 그대로 여전히 1 되어버리겠네. 자, 지금 뭐 이것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나를 hx라고 합시다. 자, hx 그래프. 자, 그 다음 요거 둘 더하면은 2인데 1만큼 뺐기 때문에 1 될 때까지 이렇게 올라오겠네. 그리고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둘 더하면은 그대로 내려오고 1인데 1 뺐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조심하세요. 밑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내가 둘 더해서 이렇게 1. 제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지금 그린 것은 1만큼 뺀 것을 제가 적용을 안 시켜버렸습니다. 자, 나를 더해서 1만큼 뺐기 때문에 hx는 0 되었다가 그 다음 1 되었다가 둘 다음은 2인데 1만큼 빼서 1 되었다가 그 다음 이렇게 되었다가 둘 다음은 1인데 0. 오케이. 자, 방금 제가 그린 것이 뭔가 하면은 hx라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y equal hx라는 함수의 그래프요. 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 꺾어져서 미분 불가능하고 마이너스 1에서 꺾어져서 미분 불가능하고 1에서 꺾어져서 미분 불가능하고 2에서 꺾어져서 미분 불가능한 hx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fx라고 하는 것은 x-a에다가 곱하기 x-b에다가 그리고 hx 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걸 서술하면 됩니다. y equal 절대값 x라는 함수는 x equal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y equal x 곱하기 절대값 x라고 하면은 미분 가능하다. 교과서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옳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hx라고 하는 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1과 2입니다. 4개나 나와버렸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생기려면 a나 b라고 하는 것이 이들 값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f0의 값이 0보다 크거나 옳지. f0의 값을 구해봤더니요. a, b, 1 따라서 a, b에 내가 0보다 크거나 했기 때문에 옳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만 미분 불가능하도록 남아있고 2개는 미분 가능하도록 하려면 바로 x, 이런 인수가 있듯이 요놈에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그런 인수들이 없어지면 되네. 옳지.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따라서 A, B 순서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부호는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었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었거나 2, 1이 되었거나 1, 2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 이 중에서 2점에서만 꺾어지고 미분 불가능하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자, 필요한 핵심 내용은 hx라는 함수 그래프를 올바로 그려냈는가? 그 hx는 이와 같은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확인했는가? 자, 그 다음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걸 서술해 주면 됩니다. 절대값 hx, 꺾어진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데 연속이야. 그런데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그 절대가 기하는 인수가 곱해지면 되기 때문에 바로 hx에서 이런 인수들이 나오는데 그놈이 제거되도록 하면 돼요. 2개가. 그랬더니 A, B는 이와 같습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네, 이 파랗게 표시한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라? 계산이 없네. 그래요. 원리 개념을 충실히 아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것을 한번 볼까요? 자, 3번은 gx라는 함수를 적으라고 하죠. 그리고 hx를 이와 같이 선생님, 저 gx는 앞서 문제에서 했던 거하고 같은 거네. 그럼 fx는 이렇게 했네. 그러면요, 선생님 이 그림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방금 그려놓은 hx라고 하는 것이 저 문제에서 fx 그래프입니다. 예. 앞서 2번 문제에서 나를 hx라고 놨잖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려놓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y fx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살리면 되겠네. 자, 그것이 직선 y ax 플러스 b가 y fx 그래프와 세 점에서 만날 직선과 위치 관계를 물어봤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그래프, 함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따지죠. 예, 알겠습니다. 저 봤더니 일단은 이렇게 주어지면은요,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 기울기 A가 0보다 클 때에는 여기 가만 봤더니 이와 같이 되도록 하려면은 마이너스 2일 때 위를 지나가야 되고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아래쪽을 지나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세 점에서 만납니다. 옳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어떻게 해요? 위쪽 0보다 크게 되도록 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보다 작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놈을 다듬었더니 그냥 놔도 관계없나요? 다듬어 볼게요. b가 2a보다는 크고 그리고 a 플러스 1보다는 작습니다. 옳은 관계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을 때는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려면 2일 때 0보다 크고 1일 때 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을 때는 2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요, a 플러스 b가 1보다 작으면 됩니다. 다듬어 정리했더니 b의 값은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는 오케이 되었어요. a가 제로일 때는 당연하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없습니다.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답하면 돼요. 자,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B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B 좌표 평면에 방금 구한 것을 그려서 나타내면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B equal 2A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B equal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거예요. 요 사이니까 이와 같이 하면 되는, 나 제로고 1이고요. 나 요거 1이고 2입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B가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이렇게 되면 요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여전히 2가 되고 또 1이요.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V자 모양의 영역이고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는 밑변 길이 1, 높이가 1이 되는 삼각형 양쪽 두 개이기 때문에 넓이 S는 1입니다. 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어떤지요? 네, 계산이 많지 않대. 낯선 상황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올바로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2번 문제 볼까요? 2번은 아마 여러분이 친숙할 것 같습니다. 미적분 단원의 문제로 변곡점과 접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 fx가 있다. 그 fx는 3창의 개수가 1인 저 함수이다. 그리고 PQR은 개수는 전부 정수이고 P는 0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약수배수입니다. 뭐라고? 정수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 약수배수. 자, 그 다음에 y fx의 변곡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대요. 그때 이래서 물어본 것은 PQR 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fx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옳지. 그럼 1번은요, 선생님 변곡점을 구하고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와 같이 되도록 하는 PQR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되겠네.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f'x를 계산했더니 3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q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함수도 구했더니 f세컨드 x 이퀄 6x 플러스 2p가 되었습니다. 옳지. 그러면 뭘 알았습니까? 변곡점이라면 이게 다음 세로 되는 점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p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 이퀄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 점에 x 앞에 또가 마이너스면 y 좌표는 변곡점 y 좌표는 3분의 p라는 걸 알았습니다. 옳지. 자, 그러면 접선이 이 점에서 접선이 y 이퀄 마이너스 x니까는 f 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p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p를 넣고 식을 다듬어 정리해 봤습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였더니 마이너스 3분의 p 제곱 플러스 q 이퀄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또 f 마이너스 3분의 p라고 하는 값이요. 3분의 p가 돼야 되겠죠. 저 fx식에 대입해서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그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는 27분의 2 p의 세제곱 조금 오른쪽으로 갑니다. 3분의 pq에다가 플러스 r 이퀄 3분의 p가 되었으면 옳지. PQR, 정수 PQR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졌네요. 그래. 자, 나를 이쁘게 다듬어 볼까? 왜? PQR 정수이기 때문에 분수식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3을 곱하고 식을 다듬었더니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3Q 이퀄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PQ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고요. 27을 곱하고 식을 또 새로 다듬습니다. 그랬더니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9PQ 27 곱했어요. 27R 이퀄 9P라고 해서 정수 PQR에 관한 관계식이 또 하나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식이 없는데 그래 PQR이 뭔가 변하는 거네. 자, 뭘 관찰했니? 3 옳지 알았어요. 정수는 약수 배수를 생각하라 그랬죠. P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라야만이 3의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부터 P를 3K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K는 정수이고요. 그리고 K의 값은 제로가 아닙니다. 왜? P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쌤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대입하면은 Q도 역시 PK에 관한 식으로 표시가 되겠네. 그래. 집어넣고 계산해 P를 3K 제곱에 넣고 식을 다듬어 정리해 주면은 Q는 3K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대입했더니 R 값은요. K 세제곱이 나오면 옳지. PQR은 0이 아닌 정수 K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졌네. 야, 아직도 계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쌤 알았어요. 이 식에서부터 P와 Q와 R을 곱했더니 K에 대한 식으로 3K 4승 그리고 3K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자, 이제 보세요. 이것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에 뭐예요? 최소되도록 하는 K가 구해지면은 PQR이 다 완성되니까 fx라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되는 거 어떻게 찾죠? 자, 잘 봐봐. K에 0을 넣어주면 0이고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을 점점 크게 하면 커집니다. 0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뭔지 알았죠? 내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어떨 때인고 하면은 K 제곱의 값이 1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을 때 PQR의 곱은 최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쌤은 끝났습니다. K 제곱이 1이라면 K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 P의 값이요 3이 있고 P의 값이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Q의 값이요. Q의 값이 P가 3일 때 구하면 Q의 값이 넣어보세요. 1 넣었을 때 2 나왔고요. Q의 값이 2가 나왔고요. 그리고 R의 값이요. 1이 나왔고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fx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었거나 아니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제가 좀 급하게 하고 있네. 여러분 좀 시간을 좀 아껴서 공부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구해줬어요.
아, 선생님, 별거 아니네. 이 정도는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정수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최소가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 두 가지 경우, K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즉 P가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의 최소값은 K제곱에 1을 대입해 보면요 6이라는 것까지 관찰했습니다. 자, 1번 완성이 됐나요? 자, 이제 2번 봅시다. 2번은 P가 무한대로 갔을 때 R분의 PQ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 문제에 예, 요거 다 써먹을 수 있네. 예, 요거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1번 풀이에서는 살짝 요걸 지워볼까요? 살짝 지우고요. 1번 풀이에서는 지우고 써먹을 부분만 남겨놓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풀이에 P, Q, R을 정수, 0이 아닌 정수 K에 관한 식으로 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래, 답이 나오기를 R분의 PQ라고 하면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네. K 세제곱분에 곱했더니요 3K에다가 3K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P가 무한대로 가면은 K 또한 무한대로 가면 됩니다.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얼마? 9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오, 쉽다. 1번은 좀 계산만 좀 하면 되고 1번에서 답을 찾아냈으면 뭐 2번은 바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오, 쉽게 됐네.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보겠습니다. 3번도 선생님 많이 다루던 거예요. 자, fx라는 곡선이 위에서 두 가지 경우 있었나요? 아니, 그거는 PQR이 최소되는 경우였고, 여기 접하는 직선이, 여기서 건 접하는 직선이 세 개래. 그러면 쌤 이건 다음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구한 fx를 봤더니, fx는요, x세제곱 플러스 3kx 제곱, 네, 요거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3k 제곱 마이너스 1x 그리고 플러스 k 세제곱 이것이었습니다. 앞서 구한 과정에서 이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연수 P를 물었기 때문에 K는 뭐 하면 돼요? 예, 1보다 크나 같은 자연수로 하면 됩니다. 그래야 P 값이 3에 비해 자연수가 되죠. 그런데 이 점에서는 접선이 몇 개요? 3개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교과 스프리대로 하면 돼요. 논술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죠? 예, 다음 같이 합니다. 접점의 X좌표를요,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접점의 Y좌표는 T에 가는 복잡한 식 나올 거예요. FT 이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y equal f' t에다가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어딜 지나갔다고? 마이너스 3 제로를 지났습니다. x의 마이너스 3, y의 제로를 대입하면은 t에 관한 식으로 ft 3 마이너스 3 대입했어요. 마이너스가 귀찮은 거니까는 바꿔 정리하면은 3 플러스 t f't 마이너스 ft라고 해도 되고 이퀄 제로 되도록 하는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뭔지 아시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은 플러스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이면 됩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계산만 바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놈의 것을 t에 관한 식으로 이쁘게 다듬어 정리할 겁니다. fx가 여기 있으니까 미분해서 넣을 수 있죠. 예,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해도 될까요? 시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식을 GT라고 놓고 t에 관한 식을 F'T 대입하고 FT 넣고 식을 쭉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이 t의 세제곱 그거요. 여러분 논술 답안할 때는 과정 다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의 이 작은 화면에 그리고 시간을 아끼도록 하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의 극대값이 플러스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K값의 범위요. 그럼 그 K값 요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낸다면 자연수 P값이 다 구해지겠죠. 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예, 미분이요. 예, 미분했습니다. 미분했어요. 미분해서 식을 이쁘게 다듬었어요. 이쁘게 다듬었더니 U, T 플러스 3 그리고 T 플러스 K 이와 같이 되었어요. 에이, 그것도 제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에이, 바로 미분은 바로 돼. 옳지, 옳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K에서 극값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에서 함수값을 관찰할 사례입니다. 자, G, 마이너스 K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K라고 해서 이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K 넣었어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0보다 작아져 버렸어요. 아, 요놈이라 해야 되겠네. 그래. 자, 그 다음은 G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요. 요놈이라 해야 되겠네. 그럼 대입해서 식을 쪼르르 계산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K의 세제곱 플러스 9K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좀 있는 경우는 제가 좀 과정을 생략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 계산해서 다듬어 정리할, 예,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예,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 식이 어떻게 쓰느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식을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나는 K-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 이 값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됩니다. 나는 0보다 작아야만 되고 0보다 커야 돼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K, 마이너스 K라는 값이요. 내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였어요. K는 뭐였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럴 때 K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였거나 마이너스 K가 될 수 2였거나 1이었거나 요거밖에 없네. 자, 이렇게 되는 거 찾아야 돼, 이제. 넣어보세요. 1 넣어주면 되니? 예, 돼요. 2 넣었더니 안 돼요. 따라서 K 값이 얼마인 것을 알았는가 하면 1일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K가 1이니까는 P 값은 얼마요? 예, 3입니다. 옳지 확인했어요. 그냥 이건 계산만 쭉 하면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고 고려대학교 정도 지원할 학생들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세부 계산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어떻게 하였니? 핵심 기본 원리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그 점을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 그 점을 대입해서 접점에 대한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접점이 3개이기 때문에 접선이 3개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은 플러스이고 극소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극소값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극대값이 되어야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1 이상의 자연수는 1 하나뿐이었고 그래서 P값은 3K라고 해서 3 하나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친구가 연대 논술을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모두 구하라고 그랬으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하나도 없을 때도 모두 구하라. 한 개만 있을 때도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P 3 한 개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기하 교과에 출제되었는데 물어본다면 뭔가 하면은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의 기본적인 정의와 뜻을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연습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해설하는 것을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A, B1, B1, B2 이렇게 되도록 하는 n 플러스 1개의 점이 이 순서대로 놓여져 있다. 예, A라는 점이 있고 B1, B2, B3 쭉 해서 BN까지 해서 A를 포함하여 n 플러스 1개의 점이에요. 반지름이 1인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A를 시점으로 하고 BI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를 BI 벡터라고 하죠. 자, n이 7이 되었을 때 B2 벡터와 벡터 B5의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내적은 크기에다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데 코사인을 곱한 건 정사형의 길이하고도 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알겠습니다. n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8개의 점을 찍으면요. 하나, 둘, 뭐예요? 정팔각형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자, 내가 A점이에요. P1, P2, 내가 P2라는 점이에요. P3, P4, 내가 P5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뭘 구하라고 그랬죠? A, B2라고 하는 벡터와 A, B5라고 하는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라. 그럼 선생님 끝났습니다, 벌써. 예,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다 그리면요. 분명히 이 정팔각형이기 때문에 각도한 뭔지 원주각 등으로 다 확인되었습니다. 됐어요. 반지름이 1이니까는 B2 벡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됐나? 예, 써보겠습니다. B2 벡터에다가 B5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러는데 B2 벡터의 크기에다가 내적의 정의가 B5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인데 사실 나는 뭔가 하면은 B5 벡터를 B2B로 내려놓은 정사형의 길이하고 같습니다. 자, 이 길이 얼마인지 확인했죠? 네, 1이고 직각이고 루트 2입니다. 루트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5번째 점이니까 그대로 내리걷게 되면은 정상은 요 길이의 B2 길이의 딱 절반입니다. 오케이. 2분의 루트 2 따라서 1 끝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 따라 그리고 정팔각형의 꼭지점을 찍어서 바로 크기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정사형 길이 또한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에서 제시된 두 번째 풀이가 좀 매우 복잡하고 사실 저하고는 좀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하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A라는 점이 있고요. B1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요. B2, B3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다음과 같이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BI라는 벡터가 있다 합시다. O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치 벡터에서 나는 BI 벡터는 AO 벡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옳지? 자, 선생님이 뭘 표시했는가 하면은 BI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나는 OBI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OA 벡터입니다. 아, 그래. 그 다음은 점을 등간격으로 주었기 때문에 정 N 플러스 1각형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걸 알고 있죠? 가운데 O라고 하는 점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O, P1 벡터 플러스 쭉 해서 O, Pn 벡터 플러스 O, A 벡터가 0 벡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이놈은요 마이너스 O, A 벡터와 같습니다. 이건 뭐 정 N 플러스 1각형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시그마 I equal 1에서 n까지 bi 벡터라고 하면요.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해지면 마이너스 5a 벡터고 마이너스 5a 벡터 또 하나 또 넘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AO 벡터의 n 플러스 1배입니다. n 플러스 1배의 AO 벡터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면 쌤 끝났다. 자, 필요로 한 것은 이놈 B1 벡터입니다.
B1 벡터에다가 A5 벡터가 있습니다. 그 A5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n 플러스 1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요. B1 벡터 내적 시그마 i 이퀄 1에서 n까지 bi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였잖아. 근데 나 이와 같기 때문에 나는 n 플러스 1에다가 b1 벡터 그 다음에 a5 벡터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b1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 위에 현이잖아. 사인 법칙. 원주가 구해서 사인 법칙 구하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크기 구할 수. A5 벡터의 크기가 1이잖아. 옳지.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이것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요. 원주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n 플러스 1각형이기 때문에 원주각이 파이를 n 플러스 1로 나눈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가져다 표시했더니 n 플러스 1배가 있었고 B1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요. 2 곱하기 사인 법칙에 따라 현의 길이요. 내가 바로 B1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A5 벡터의 크기는 1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요. 요놈의 각에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놈의 각의 절반 이렇게 한 거 직각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럼 요 각의 코사인이라고 하면 요 각의 뭐 사인하고 같아요. 따라서 나는 사인 가져다 곱했더니 얻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인 요 각의 크기가 n 플러스 1 파이잖아요. 끝 됐어요. 그러면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한 과정만 더 표시해 볼까요? 선생님, 나 이거 다듬어 정리했더니 나는 다음과 같이 이 n 플러스 1에다가 자, 옆으로 조금만 더 써볼까요? 사인 n 플러스 1 파이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 값이잖아.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n 플러스 1 파이라고 붙여버리면은 삼각함수 극한에서 나는 1로 가버리고 없는 것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n 플러스 1 제곱 파이 제곱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n 플러스 1 약분하더라도 n 플러스 1이 분모에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제로로 수렴하고 나는 1로 수렴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저 리미트 값은 얼마인고 하면은 제로 곱하기 1이라고 해서 0입니다. 끝. 확인됐어요. 자, 어떻습니까? 대학의 풀이 혹시 보셨나요? 그 풀이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간결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학에서 제시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모범 답안, 하나의 예시 답안이지 반드시 그렇게 답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 크기에다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되니까는 한 벡터의 크기에다가 내려놓은 정사인 길이를 곱하면 돼요. 예각일 때, 둔각일 때는 그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위치 벡터, 벡터 셈 뺄셈으로 가져다 표시했고 원 위에 등 간격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정행각형의 성질에 따라 이놈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기하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적의 정의만 잘 알면은 고대 논술 정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울상을 짓습니다. 선생님, 저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미적분만 했는데요. 기하는 어느 정도 좀 괜찮지만 확률 통계 다 잊어버렸는데요. 라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논술에서 출제되는 확률 통계 문제는 대부분 이산 확률 분포의 기대값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 표만 완성하면 다 됩니다. 자, 볼까요? 상금 당첨 행사에서 진홍색 공 4개와 그리고 파란 공 5개가 든 상자가 있다. 마치 고려대학교를 상징하고 뭔지 아시겠죠? 자, 이 4번의 공을 뽑는 기회가 주어진다. 뽑은 공은 다시 상자에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입니다. 1. 4번째 기회에서 진홍색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앞에 1, 2, 3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4번째만 저놈을 뽑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1번은 다음 같이 하면 되겠네요. 무슨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차례대로 한 개씩 비복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차례대로라는 말을 했죠. 뭐예요? 순열. 몇 개 중에서 몇 번을 뽑아요? 4번. 그래. 그러면 9, 퍼뮤테이션 4가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원하는 것이 뭐죠? 네 번째 진홍색 공이 뽑혀야 되는데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럼 네 번째 걸 먼저 생각해 볼까? 예, 네 번째 것은요. 진홍색 공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로 뽑혀야 됩니다. 그래. 그럼 앞에 다른 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네 번째로 뽑힐 진홍색 공을 빼버린 상태라고 하면은 8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례대로 3개를 뽑으면 됐어요. 네, 이렇게 식만 써놔도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했구나라는 걸 계산해보면요. 답은 간단하게 9분의 4가 나옵니다. 보세요. 일부러 제가 쉽게 하려고 계산 간략하게 한 건 아닙니다. 더 이상 복잡한 식이 없습니다. 차례대로 뽑았다고 했기 때문에 순열로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원하는 경우가 뭐니라고 그걸 먼저 체크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진홍색 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1번 해결이 됐어요. 9분의 4라고. 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요. 첫 번째 기회에서 진홍색 공을 뽑는 경우는 1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네 번째 기회에서 역시 또 뽑으면 2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따지겠다는 거야. 그럼 상자에서 공을 4번 뽑았을 때 4번 차례대로 뽑고 있죠. 비복원 추출로. 얻게 되는 총 상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확률 통계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둘 다 진홍색을 뽑았다면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입니다. 옳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을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배운 교육과정 내용은 확률 분포를 완성하는 거예요. 표로 완성하면 됩니다. 자, 제로일 때가 있죠.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을 때가 있죠. 2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예, 됐어요. 이것만 완성하면 되고 이 표만 제대로 완성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제 각각의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건 무슨 소리죠? 예, X가 제로일 때의 확률을 굳이 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9개의 공 중에서 4개를 차례대로 뽑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도 네 번째도 진홍색 공이 나오면 안 됩니다. 파란색 공이 나와야 돼요. 파란색 공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요. 5개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2개를 뽑아서 첫 번째, 네 번째 순서를 정하면 되네. 됐어. 그럼 이제 2개가 첫 번째, 네 번째로 정해져 버렸어. 그럼 남은 거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7개가 남아 있습니다. 7개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할 것을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끝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잠깐만. 선생님, 진짜 이렇게만, 9 밑으로 4개를 곱하고 계산합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안 보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8분의 5가 나옵니다. 옳지. 확률 분포표에서 첫 번째 18분의 5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00이 되었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은 식을 보여주면 돼요. 9개 중에서 4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거는 뭐지? 첫 번째 진홍색 공이 나와야 됩니다. 진홍색 공이 몇 개인데 4개. 그 중에 첫 번째 뽑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첫 번째만 이렇게 나와야 돼. 마지막 네 번째는 파란 공이 나와야 되니까 5개의 공 중에서 1개가 네 번째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7개가 남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정해주면 됩니다. 끝 되었어요. 앞서와 어때요? 똑같아요. 나도 18분의 5예요. 예, 18분의 5.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놈 또 계산하면 18분의 5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하면 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자동으로 18분의 3이 되겠죠. 자, 각각 다 구해줘도 되겠지만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걸 같은 방법으로 했다는데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앞에 다 맞잖아. 그래서 확률 분포를 완성하면은 표는 다음과 같아. 예, 표를 완성해 줍니다. 그럼 이제 기대값은 그 정의에 따라 계산하면 되죠. 0 곱하기 100 곱하기 200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답은 몇만 원이라고 계산되겠네. 그죠? 네, 기대값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3분의 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제가 장담합니다.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대부분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응시합니다. 확률 통계 문제는 고작 해봤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확률 분포를 완성해서 기대값 정도를 물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기하는요? 없어 했잖아. 넥타이 내정만 잘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논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라면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